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1시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빗대어 표현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진료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방문한 외래 환자의 평균 진료 시간은 4.44분이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심지어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의 진료 시간이 3.47분으로 가장 짧았는데요. 보이시는 8개 과에서 평균 3분대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 수로 보면 전체 외래 환자 수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진짜 3분대 진료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실제 의료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균 한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진료 볼 때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3분 내외 정도가 되는데 짧게 보면 1, 2분도 되는 분도 있고요. 조금 긴 분들은 한 5분도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3분 진료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또 늦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환경도 우리가 여유 있게 환자를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환자를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해주고 궁금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면 너무나 편할 것 같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배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실제 의료진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 다행인 건 이런 3분 진료를 깨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중등도에 따라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는 15분 심층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의 결과 분석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학교병원 임병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수도권에 아주 이제 규모가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제한된 시간에 이제 그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심층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이시고 또 결과 분석 연구를 또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심층 진찰 그 시범 사업은 복지부에서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맡게 돼서 이런 취지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랑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어떤 진료 시스템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진료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좀 정해서 실제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의 어떤 그 진료의 질이나 그 환자 만족도를 좀 올려보자 하는 취지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증 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고 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걸로 들리는데 정확한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어떤 질환들이 가장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전 단계의 그 종합병원이나 병의원급에서는 사실 진료가 어려운 그런 복잡한 또 중증의 그런 질환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암 환자라든지 저희가 그 진료비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 산정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코드로 구분할 수 있는 암, 희귀 질환, 난치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몇 분 정도 진료 시간이 좀 보장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제 진료 시간은 15분으로 보정을 했고요. 1시간에 4명 이상의 환자를 예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분의 진료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정책 수가를 마련을 해서 사실 일반 그 진료할 때보다는 진찰료가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 환자분들이 3~4배의 진료비를 더 내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정책 수가로서 보전을 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몇 군데서 시행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 참여 빈도는 병원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연간 한 7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이제 심층 진찰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 수도권의 대형 병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연간 7천에서 8천 례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료진과 환자 입장을 좀 나누어서 만족도가 어떤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그 15분 진료를 하면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았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의료진의 만족도도 높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배에서 뭐 심지어는 7, 8배까지 그런 환자 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의 차이에 따른 그런 그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현재 그 의료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의사 만족도가 환자 만족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심층 진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상시 진료를 그대로 다 보고 그다음에 심층 진찰에 해당하는 외래를 추가로 이렇게 개설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의 어떤 피로도, 그런 걸 수고를 조금 더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중증 질환이나 정말 고난이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그만큼의 어떤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의료진들의 노력이나 그 행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행이 어렵다면은 이미 중증 고난이도 진료를 하면서 진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보고 있는 진료과들, 그런 분야에 선별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서 제도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선생님 모시고 의견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3분 진료, 4분 진료 하는데도 진료 대기가 엄청 길잖아요. 즉, 이제 대학병원의 이 집중화 현상이 아주 굉장히 심한 거죠.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도 이제 매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또 이제 수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참 쉽게 개선되기가 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진료는 정맥 질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진료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한 13명에서 15명 정도예요.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이 그렇게 따지면 한 30분 이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가 급여 네네. 진료라면 저도 이렇게 못해요. 지금 만약에 이 진료가 급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은 제가 1분을 진료하던, 10분을 진료하던, 1시간을 진료하던 똑같겠죠. 그러면 사실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면 이 부분도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되죠. 옛날 택시는 왜
예전에 총알 택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조건 거리만 계산해서 택시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냥 많은 거리를 이동할수록 단위 시간당 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니까 음. 그렇게 과속해서 운전을 했는데 음. 지금은 다 시간 거리 병산제를 하잖아요. 그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진료는 아직도 시간 거리 병산제가 도입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면. 첫 번째는 택시에 시간거리 병산제가 도입이 된 것처럼 진료에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음. 요소가 이제 꼭 고려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인당 건당 얼마 이렇게 이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내가 짧은 진료를 하는 것은 뭐 이런 제도적 상황 때문에 저수가나 여러 가지 제도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만 주장을 하지 그걸 네. 개선하는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의사들 스스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음. 네,